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박규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시겠습니다. 설마가 현실로. 마가가 있는 걸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인데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가라는 건 트럼프 전 당선인의 대선 캠프 슬로건이었죠.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인데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설마가 현실이 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정책 변화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여러 기관에서 분석 자료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는 큰 틀에서 미국 우선주의, 그에 따른 중국 견제와 친기업 정책입니다. 특히 대한상의가 트럼프 당선인 철자로 풀어본 게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요. 네. T는 테리프, 관세를 뜻하죠. 수입품에 보편적인 관세를 물려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R은 리턴인데요. 어디로 돌아가냐? 화석 연료로 돌아가서 신재생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멀리 한다는 겁니다. U는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말하는데요. IT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해 정책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M은 통화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P는 personal diplomacy, 그러니까 외교 정책을 개인적으로 펼친다는 건데 과거에 북미 정상 만남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설마가 현실이 됐으니 우리로서는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을 해보고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트럼프 당선인은 무엇보다 이제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6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물려서 중국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한국 수출은 어떻게 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1%포인트 오르면 한국의 미국 수출은 장기적으로 대략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물리는 보편적인 관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는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장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 신설하는 대가로 우리 돈 9조 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이 법안이 폐기되거나 지원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국내 완성차 업계도 긴장하고 있죠. 트럼프가 전기차 지원 축소를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방침에 따라 전기차 또 하이브리드 생산을 늘려나간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차 수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2차 전지도 배터리 업계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도 이렇게 영향이 큰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또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한 장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대선 내내 트럼프를 공개 지지해 왔는데 대선 결과가 나오자 본인의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싱크대를 들고 백악관 집무실로 들어가는 합성 사진인데요. 네. 앞서서 머스크는 트럼프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2,500억 원을 기부했는데 배팅이 완전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트럼프가 친기업 기조를 보여온 만큼 빅테크 기업들도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서 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과 메타는 트럼프의 당선이 마냥 즐겁지가 않은데요. 올해 초에 트럼프 피격 사태 당시에 트럼프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관련한 게시물을 검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3월 한 인터뷰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해 사람들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구글도 사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 당선인이 구글을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벤스는 지난 8월 한 인터뷰에서 구글을 해체할 때가 됐다. 구글이 너무 크고 강력해서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부모가 SNS 감독인데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부모가 감독한다는 얘기 같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메타가 먼저 나섰는데요. 이 청소년 안전을 위한 10대 개정을 내년 1월부터 한국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관리 감독하면서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이 되고요. 폭력이나 술, 도박 같은 민감한 콘텐츠에 덜 노출되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서로 팔로우하는 관계가 아닌 낯선 사람이 보내는 개인 메시지도 제한이 되고요.
1시간 이상 앱을 사용하면 경고 알림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기능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특히 17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만 계정 보호 강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메타가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의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한 가족은 틱톡을 상대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틱톡이 자살이나 자해 또 섭식 장애를 조장하는 수많은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노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 스마트폰 보면 거의 다 갖고 있고 SNS도 정말 많이들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규제 움직임이 또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금지령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호주인데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과도한 SNS 사용이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SNS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호주뿐만 아닌데요. 노르웨이에서는 SNS 이용 나이를 기존 13살에서 15살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도 14살 미만 청소년은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예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프랑스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올해 초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렸고요. 최근에는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필요한 규제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라진 갈색병인데 지금 맥주병이 줄지어 있는 걸 보니까 맥주병 관련된 얘기네요. 네, 그렇죠. 한때 병맥주의 상징이었던 갈색병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요 맥주 제조사들이 핵심 제품에 투명하거나 컬러를 입힌 병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오비 맥주는 지난 2021년 올 뉴카스를 출시하면서 기존 갈색 대신에 투명한 유리병을 도입을 했고요. 지난해 롯데 칠성은 투명병 맥주를 내놨습니다. 올해는 하이트 진로가 역시 투명병인 테라라이트를 출시했습니다. 테라는 2019년에 녹색병을 처음 선보이면서 단숨에 맥주 시장 2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맥주 3사 라인업 중에서 갈색병을 고집하고 있는 건 클라우드 정도뿐입니다. 그럼 왜 병 색깔을 바꾸냐? 원래 갈색병을 쓰는 이유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맥주의 주요 성분이죠. 이제 홉이 햇빛을 받으면 산화해서 맛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입 맥주 다양하게 들어오고 또 수제 맥주가 유행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맥주 업계도 뭔가 색다른 시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맞아도 상관이 없는 홉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네. 이런 변화는 소주 업계도 비슷합니다. 기존에는 모두 소주병 하면 녹색을 떠올렸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푸른색 또는 투명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회식 자리 가면 술병 색깔을 좀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창에서 바나나, 부여에서 망고가 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망고는 수입산만 있는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기후 변화가 나온 또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대형 마트들이 이런 국산 열대 과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마트는 올해 고창군에서 재배한 유기농 바나나를 판매했습니다. 수입보다는 비싸지만 국산 유기농이라서 아이 키우는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네. 홈플러스는 제주산 패션 프루트를 선보였습니다. 이게 보통 뷔페 가면 냉동으로 보던 건데 신선한 생과라서 역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롯데마트도 제주산 망고와 용과를 판매했는데요. 이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은 2022년 188헥타르 수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70% 이상 늘었습니다. 과거에 기온이 높은 제주에서만 재배되던 작물들이 내륙에서도 자랄 수가 있게 된 건데요. 네. 바나나는 제주와 고창, 또 진주와 합천 등지에서 출하되고 있고 망고는 제주와 전남 영광, 경남 통영 등에서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열대과일이 어떤 대형마트의 핵심 제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아무래도 여름에 소량씩 선보이다 보니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게 큰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쏠쏠한 경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혜정 기자 고맙습니다.